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약 1년 동안 브리즈번 및 타운즈빌에 거주했고, 호주 동부 80% 이상을 여행했던 워홀 프렌즈 11기 임형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호주 워홀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저 또한 그랬듯이 호주 가기 전에 가장 궁금했던 부분들과 꿀팁들에 대해서 준비했으니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앞서서 간단히 저에 대해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호주를 오기 전에 제주도에서 여행 가이드 및 액티비티 기획일을 했었고, 호주에서는 5개월을 브리즈번에 있으면서 메인으로는 올라운더 포지션으로 서빙, 바텐더, 그리고 바리스타 일을 했었고, 사이드 잡으로는 키친 핸드와 청소를 했으며, 협업으로는 여행사들과 함께 컨텐츠 개발 및 현지 출장 등 마케팅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월은 세컨 비자를 따기 위해서 진투어 원정대를 모집하여서 호주 동쪽을 약 2,000km 정도 달려서 홈힐이라는 작은 마을에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달 동안은 동쪽을 로드트립하면서 케언즈, 그레이트 베어 리프, 그리고 히트선데이 아일랜드 등 시드니와 멜버른 끝으로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호주 어워를 본격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영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간이 지금부터 얼마나 남았던 간에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호주에서 영어는 곧 기회고, 영어를 통해 또 다양한 기회를 만들 수 있지만, 영어가 안 되면 그만큼 기회를 잃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최대한 영어를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최대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 이제 외국인들이 자주 오는 펍에서 일을도 했었고, 영어에 최대한 노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외국인 여행객을 가이드해주든 서포터즈로 활동을 하면서 현지 분위기를 최대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영어를 이제 원어민 정도로 엄청 잘하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외국인 친구들과 소통하고 또 오지잡에서 일하면서 소통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의 수준이었고 실제로 호주에서 많이 실력이 늘었던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이제 어학원에서 많이 사귀었고 그 외에는 이제 미더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이제 여행도 떠나고 또 그 친구들이 일자리를 또 소개시켜 주기도 했었고 그래서 영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호주에 가면은 다양한 기회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집이랑 그다음에 일 그리고 다양한 에피소드로 이제 챕터를 구성을 했습니다. 집은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호주에 가면은 가장 먼저 이제 구해야 될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이고 가장 중요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집을 구할 때 보통 백패커스에 많이 머물면서 각 지역의 그 썬브리즈번이나 아니면은 뭐 한인 사이트 혹은 뭐 외국인 쉐어를 구하고 싶을 때는 주로 플랜메이트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많이 구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외국인 쉐어랑 혹은 한인 쉐어로 나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외국인 쉐어는 한인 쉐어에 비해 조금 더 지저분하고 가격이 비싸지만 외국인들과 같이 살면서 다양한 문화도 직접 느낄 수 있고 영어 실력도 향상이 가능해서 집만 잘 구한다면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환경이 너무 열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제 워홀 자체를 망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한국인들끼리 같이 살면서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또 한인들끼리의 또 사는 장점을 잘 살려서 본인의 목표에 맞춰서 집을 잘 선택하면은 가장 좋은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그 사진들과는 많이 다를 수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인스펙션 하실 때는 최소 3군데 정도 집을 둘러보고 꼼꼼히 살펴본 후에 계약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집만 잘 구한다면 실제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브리즈번에 있을 때 살았던 집들이고요. 여러분도 좋은 집을 잘 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일자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제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먼저 하나 드리자면은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나 아니면 혹은 알바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면은 사장님 혹은 뭐 대표님에게 레퍼런스를 부탁해서 이력서를 제출하실 때 레퍼런스와 함께 내시면은 훨씬 경쟁력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본인의 경쟁력을 앞세워가지고
본인이 우선은 이제 하고 싶은 그런 직무를 선택하신 다음에 뭐 레스토랑이면은 이제 레스토랑에 가셔서 직접 이제 이력서를 내실 때 레퍼런스를 같이 준비해서 주시면은 조금 더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많이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력서를 만드실 때 직무에 맞춰서 이력서를 꼭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호주에 가게 되면은 뭐 웨이터 아니면 바리스타 아니면 바텐더를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데요. 호주에도 이제 한국처럼 좋은 레스토랑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관이 너무 좋다고 해서 쫄지 말고 과감하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부딪혀 볼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는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PQSA라는 브리즈번에서 유명한 체인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이제 비수기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일을 못하게 되었었는데 한 2주 정도 지나서 이제 피그앤셀과 연계되어 있는 그 매니저한테 스카웃을 받아서 지미스 온더몰이라는 브리즈번 최고의 레스토랑에서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미스 온더몰에서도 일을 하면서 워낙 큰 체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바텐더로서도 일을 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빙도 하고 웨이터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바리스타로서도 같이 일을 할 수 있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체인이다 보니까 또 여러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체인 레스토랑들이 많아요. 일이 여유가 있을 때는 제가 가가지고 또 도와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오지잡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외국인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많이 사귀게 되어서 같이 이제 파티를 할 수 있었고, 재밌게 또 그런 좋은 추억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네, 여러분에게 같이 사진도 공유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사건 및 사고, 여러분들이 이제 호주 가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부분들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호주 가자마자 2주 정도 지나서 이제 한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었습니다. 아직까지 저도 어떻게 저의 정보가 유출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정보들을 검색해서 부모님에게 미리 노티스를 주는 것도 하나의 예방 방법에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시는 그 샌드플라이라는 흡혈팔인데요. 배드버그와 비슷한 녀석인데 물리면 되게 가렵고 흉도 많이 좀 남는 편이어서 조심해야 되고요. 샌드플라이는 이제 주로 강가에 특히 일몰 시간에 많이 출현해서 호주에 혹시 가시게 되시면 강가 같은 데 가실 때는 스프레이나 아니면은 긴팔이나 긴 바지를 입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물렸을 때 사진이고요. 모기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 50배 정도 더 이제 가려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으로는 한 가지 목표를 뚜렷이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돈, 여행을 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경험이 우선이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좀 그들의 가치관이나 문화를 접하고 더 큰 세상을 보고 그래서 제 삶의 방향성을 좀 정하고 싶었습니다. 여행도 많이 다니고 저는 이제 해외 통신원이나 특파원 아니면 외국인 인터뷰 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경험을 쌓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다 보니 또 좋은 기회로 서울대 학생들과 같이 인터뷰도 해볼 수 있었고 그런 레퍼런스가 쌓여서 현지 여행사들과 같이 협업하면서 공짜로 뉴질랜드 그리고 브리즈번에 있는 곳곳의 그런 여행지들을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알게 되었고요. 이런 계기로 이제 기획 쪽, 그리고 세계를 오가면서 그런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만한 다녀와서 이제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누가 저한테 이렇게 묻는다면은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봤을 때는 눈에 띄게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여도 호주에서 했었던 그런 경험들 덕분에 저는 이제 편입이라는 걸 다시 도전하게 되었었고 저는 모든 이런 저의 그런 선택들과 지금의 그런 결정들이 호주 워킹 홀리데이에서 다양한 경험과 그런 노하우들을 잘 쌓아가지고 지금의 제 선택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인생의 그런 한 번뿐인 워킹 홀리데이를 본인의 목표를 잘 설정하고 그리고 또 호주에서 여러분들만의 그런 보물을 잘 찾아서 워킹 홀리데이를 통해 큰 자양분을 여러분들이 얻고 보람차게 워홀 생활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